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인물이 검찰에 나왔습니다. 친정이기도 한데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출석 모습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수사 외압 물록 인정하십니까? 세월호 수사 압력 행사할 거 없으신가요? 세 번째 소환인데 하실 말씀 또 없으십니까?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대통령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좀 이게 목소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옆에 있는 기자들조차도 좀처럼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네. 작게 얘기했고요. 기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네, 과거에 우병우 소속 그 유명해진 목소리도 좀 상당히 쩌렁쩌렁했고 옆에 있는 기자들 질문에 레이저 쏘던 모습 한번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책임감 느끼십니까? 잠깐 오늘 검찰에서 물어보신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에게 하고 싶은 들어갑시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서영호 소장. 네. 5달 만인데 확연히 다르죠? 그러네요. 보니까 목소리도 완전히 풀이 죽어 있고요. 그리고 표정도 너무 어두운 걸로 봐서 본인의 신병에 대한 그 문제를 예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특히, 들어가면 2차, 1차 때하고 비교해보면 좀 들어갑시다! 라고 고함치던 모습과 레이저를 쏘는 눈빛은 없고, 제가 볼 때 눈을 깔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볼 그렇죠. 때는 대통령에 구속돼서 민정수석으로서 가슴 아픈 참모로서 가슴 아픈 건 있지만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청와대의 최후의 워치독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선실세들의 이런 국정 개입에 대해서 네. 막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더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했더라면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했을 텐데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슴 아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그 심각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거나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오늘을 기점으로 검찰에서도 추가 혐의가 포착됐다고 하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 아까 모습 보셨는데 정말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기자들도 들리지 않아가지고 정말 고생을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작은 목소리로 의기소침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네. 모습인데 실제로 우 전 수석 주변에 몸이 좀 좋지가 않다. 장기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보니까 지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우병우랄지라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되고 조사를 받으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죠. 그래서 본인 정신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 처음에 이제 검찰 첫 소환할 때 황제 수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본인 개인에 관한 비리회는 없었어요. 네. 그때 팔짱 끼고 있었어요. 그렇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가지고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검에서 영장 청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치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당시에 조사받은 내용을 다 암기를 해가지고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그래도 있었다 봅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다르죠. 왜 다르냐면 검찰에서 일단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하기 위해서 네. 사활을 좀 걸고 있다. 사활을 걸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계속 해왔어요. 한 네. 50명 정도 참고인 조사를 했을 뿐 아니라 또 민정수석 산하에 있는 3개의 기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또 돈이 정강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M 투자 자문회사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네. 지금 검찰에서 이번에 우수석 소환과 관련해서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까지 나오지 않는 혐의 말고 따로 다른 걸 보고 있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난번 특검에서 영장 청구한 것이 8개 범죄 혐의였어요. 근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청구가 되면 본인도 지난번 특검에서 말한 것처럼 영장을 보강 수사를 해서 다시 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박영수 특검이. 그래서 본인도 어느 정도 이번에는 소환해서 조사를 받고 나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걸 직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오늘 본인이 어떤 풀이 죽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우병우 사단이다 뭐다 인맥에 대해서 많이 많으니까 특수본, 죄송합니다. 2기 특수본이죠. 새롭게 보고 있는 혐의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이제 자신감을 보인 거예요. 근데 우병우에 대한 수사만큼이요. 어떤 그 네. 혐의 적용하는 혐의 내용이 저렇게 많이 바뀌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아들 코너링 뭐 그 병역 특혜 뭐 이런 거 갖고 막 뭐 그것 때문에 마지막 구속될 듯 하게 뭐 하다가 지금은 전혀 다른 혐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네. 일각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민정수석실에 있으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그 민정수석실 네.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을 감찰을 하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감찰한 내용을 우병우 수석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이 우병우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병우 머릿속에 축적돼 있는 저장돼 있는 그런 감찰 데이터 때문에 그렇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일부에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화를 해서 상당히 무슨 그 따지고 목청을 높이고 그것도 특히 본인의 감찰 조사에 대해서 통화를 많이 한 사실이 그렇죠. 나왔어요. 예, 그런 것도 나온 거고 만약에 우병우 구속에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요. 지금 대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검찰 예. 개혁 문제, 뭐 공수처 신설이라든가 뭐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앞으로의 위상에 굉장히 중대한 우병우 수사가 거기에 그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네. 이제 검찰의 명운이 걸린 그렇죠. 수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의 헌재 탄핵 인용 이후에 첫 출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자신의 운명 같은 것도 좀 예감한 걸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들어온 네. 모습을 보면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보다는 좀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목소리도 적고 이런 걸 보면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또 검찰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서 이번 수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번 수사에 만약에 우병우를 구속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병우 수사가 정말 지리멸렬하게 끝나버리면 다음 당선자가 진짜. 그럼요. 다음 예. 당선자가 검찰 개혁을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적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다. 결국은 우병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구속을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네. 그래야만 국민으로부터 검찰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우병우 수석뿐만 아니라 우병우 수석의 부인, 장모까지 기소할 방침이 섰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검에서 8가지 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 문체부에 대해서 부당한 인사라던가 세월호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 8가지는 밝혀냈는데 그것 말고 검찰이 별도의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별도의 것에 대해서 아마도 추측하는데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 클럽에서 하는 체육 사업에 대해서 최순실이 만들었던 K스포츠 재단에서 이것을 사업할 수 있도록 기획 청부 사정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혐의들을 검찰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혐의자들을 전원을 받고 추가 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우병우 수석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수사를 만반했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확대되는 건 아닌가라고 해석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우병우 수석이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검찰에 출석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 조간에서는 가족회사 정강이 관계자의 회사에 50억을 투자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검찰의 준비가 예전 같지 않고 아주 단단하다. 그 그물이 과연 찢길지 포박할지 지켜보겠습니다.